이 신문 헤드라인 좀 보세요. 전세는 없고 월세는 비싸다. 와, 이거 정말 요즘 서울에서 집 구하는 분들 마음을 그대로 보여주는 말 아닌가요? 시장이 점점 더 힘들어지고 있다는 걸 딱 보여주죠. 자, 수치로 보면 더 놀라운데요. 불과 1년 사이에 서울 아파트 전세 매물이 무려 32.4%나 사라졌습니다. 32.4%요? 정말 어마어마한 숫자입니다. 근데 여기서 진짜 주목해야 할 건 이겁니다. 월세 매물이 한 3.4% 줄어들 때 전세는 그보다 거의 10배나 빠른 속도로 없어지고 있다는 거예요. 아니, 왜 유독 전세만 이렇게 빠르게 사라지는 걸까요? 도대체 뭐가 이런 갑작스러운 전세 실종 현상을 만든 걸까요? 그 원인을 찾아가 보면 결국 하나의 정책과 만나게 됩니다. 바로 세금이죠. 네, 모든 문제의 시작은 바로 양도소득세 중과입니다. 이게 뭐냐면 집을 여러 채 가진 사람이 집을 팔 때 나오는 이익에 대해서 세금을 아주 무겁게 매기는 제도인데요. 한동안 봐줬던 이 제도가 유예 기간이 끝나고 이제 다시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겁니다. 그리고 그 날짜가 바로 5월 9일입니다. 이날이 다주택자들한테는 정말 운명의 날인 거죠. 이날 전에 빨리 팔아서 세금을 피할 거냐, 아니면 그냥 버티다가 나중에 훨씬 더 많은 세금을 낼 거냐, 선택의 기로에 놓인 겁니다. 자, 그런데 이 정책이 참 재밌는 게요. 시장에 완전히 상반된 두 가지 현상을 동시에 일으킨다는 겁니다. 한번 보실까요? 단기적으로는 5월 9일 전에 세금 폭탄을 피하려고 집을 내놓는 급매물이 시장에 쏟아져 나옵니다. 그런데 문제는 그 이후죠. 전문자들은 장기적으로는 집주인들이 아예 팔 생각을 안 하고 매물을 꽉 잠가버려서 거래가 뚝 끊기는 거래 절벽이 올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. 이걸 바로 매물 잠김 현상이라고 부릅니다. 아주 중요한 개념인데요. 그러니까 세금이 너무 무서워서 집주인들이 집을 안 파는 거예요. 결국 공급을 늘리려고 만든 정책이 오히려 시장에 나올 집의 씨를 말려버리는 그런 아이러니한 상황이 생길 수 있다는 거죠. 자, 그럼 집주인들은 집을 팔거나 아니면 아예 안 팔고 버티기로 했어요. 그럼 그 사이에 낀 당장 살 집을 구해야 하는 세입자들은 어떻게 되는 걸까요? 그 결과가 바로 이겁니다. 첫째, 전세는 점점 더 구하기 힘들어지고요. 둘째, 어쩔 수 없이 비싼 월세로 사람들이 몰리게 되겠죠. 그러면서 전세와 월세 가격은 둘 다 오를 거고요. 결국엔 아파트는 도저히 안 되겠다 하면서 오피스텔 같은 다른 곳으로 눈을 돌리는 사람들도 많아질 수 있다는 겁니다. 근데 이게 그냥 맨땅에 헤딩하는 게 아니에요. 이미 서울 평균 전셋값은 30개월, 그러니까 2년 반 동안 계속 오르기만 했거든요. 불난집에 부채질하는 격이 될 수 있다는 거죠. 자, 그럼 이제 가장 중요한 질문이 남았습니다. 집을 가진 분도 앞으로 집을 사려는 분도 다 이게 궁금하실 거예요. 그래서 집값은 어떻게 되는 건데 이 정책이 집값을 잡을 수 있을까요? 한 전문가의 말을 빌려보자면 이렇습니다. 양도세 중과는 집값을 내리는 정책이라기보다는 거래를 줄이는 정책에 가깝다. 이게 핵심이에요. 그러니까 사람들이 집을 사고 팔지 못하게 거래를 막는 거지 가격 자체를 끌어내리는 효과는 크지 않을 수 있다는 분석입니다. 실제로 과거를 한번 볼까요? 양도세 중과가 강하게 시행됐던 참여정부와 문재인 정부 시절 각각 4년 동안 서울 아파트값이 오히려 40%, 60% 넘게 폭등했습니다. 과연 이번에도 역사는 반복될까요? 결국 이런 질문을 던질 수밖에 없습니다. 매물 잠김 때문에 시장의 팔집은 점점 줄어드는데 이렇게 공급이 부족해지면 집값을 잡으려던 정책이 오히려 집값을 더 자극하는 그런 역설적인 결과로 이어지는 건 아닐까요?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?